8월 26일 수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부의 시위대 탄압과 군인 급여 미지급 상황을 언급하면서 인도주의적 위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을 이루는 온타리호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거론하며 미한 연합군 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시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 인터뷰 순서에서는 최근 북한 근무 경험을 담은 책을 펴낸 제롬 슈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 만나보시고요. 미국은 군인을 대우하는 그 사회 분위기가 남다릅니다. 현역 군인과 제대 군인을 배려하는 우대 프로그램 어떤 것이 있는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 군사안보 백브리핑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탑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부가 군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시위대를 살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상업용 선박에 대한 위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겨냥한 전 세계적인 경제 압박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군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시위대를 살해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인도주의적 위기라고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오전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실패한 국가인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군 병력 상당수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시위대는 물론 시위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엄청난 규모의 인도주의적 위기며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이란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대한 이란 당국의 대응을 언급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당국이 4개월 동안 5만 2천 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거듭말하며 이란 정부가 희생자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앞서 24일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대규모 경제 압박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란의 교역 상대국들의 이란 정권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차단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과 예정된 대화는 없다며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통제할 것이라고 밝힌 뒤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상업용 선박에 대한 새로운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 UKMTO는 24일 발표한 주의보에서 유조선 한 척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사체에 공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UKMTO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선박의 기관실이 파손돼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선원들은 모두 안전하며 환경에 미친 영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 기구는 전했습니다. 해상교역정보업체 K플러는 지난주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량이 증가했지만 이 수치만으로는 커지고 있는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K플러는 해협을 통과한 선박의 전체 숫자는 늘었지만 화물을 싣고 있던 선박은 줄었으며 제재 대상 선박의 비중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타르는 25일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 이번 위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외교적 해결에 대한 지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마제드 아란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카타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이 정상화되고 수출이 재개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 에너지와 식량 안보를 보장하고 공급망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란사리 대변인은 이를 위해선 지역 전체와 이란 국민을 포함한 모든 영내 주민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외교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란사리 대변인은 미국의 새로운 대이란 제재에 관한 질문엔 해당 조치가 일방적인 것이라며 카타르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중동 분쟁 해결을 위한 이란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라크비 장관은 마수드 파제스키안 이란 대통령과 매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이슬람마바드 양해각서의 복원을 위해 양측이 취해야 할 조치에 초점을 맞춰 논의했습니다. 이슬람마바드 양해각서는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 체결한 문서입니다. 라크비 장관은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이번 협상의 동력이 추가 진전과 영내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길을 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도 25일 테헤란을 방문해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했습니다. 오만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 문제를 놓고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을 이루는 온타리호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무역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를 이루는 호수 가운데 하나인 온타리오호의 명칭을 아메리카호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캐나다산 제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내년 1월 추가 관세 인상을 예고한 지 며칠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미국은 온타리오호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변경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온타리오와 많은 사업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뉴욕주 사이에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선이 호수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 멕시코만의 명칭을 아메리카만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협상은 21일 합의 없이 종료됐습니다. 미국은 이후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에도 내년 1월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다음 주 미국산 제품에 자체적인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24일 한 행사에서 캐나다를 미국의 종속국으로 보는 협상 태도를 캐나다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는 또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합의는 가능하지만 캐나다의 주권과 독립을 존중하는 합의여야 한다며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활용해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거론하면서 미한 연합군 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했다는 기존 입장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다시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번 훈련이 일정과 규모를 대폭 단축해 이미 종료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글이 대북 대화 재개를 겨냥한 유화적 손짓인지 아니면 동맹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인지 주목됩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미한 연합 군사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이 일정을 대폭 단축해 이미 종료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동일한 메시지를 다시 강조한 배경과 향후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합훈련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할 뿐만 아니라 도널드 J. 트럼프가 재임하는 한 위협적이지 않고 정중했던 국가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전면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고려해 피트 헤그세스 전쟁 장관에게 연합 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측이 미국의 이란 비핵화 동참 제안에 대해 사양하겠다고 답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글은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시작 직전인 지난 16일 올렸던 게시글과 핵심 내용과 문장 구성이 거의 일치하며 시제 표현 일부를 과거형으로 다듬어 재차 게재한 형태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16일 첫 게시글 이후
미한 군 당국은 하반기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일정을 닷새 안팎으로 대폭 단축하고 일부 야외 기동 훈련을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는 등 훈련 규모와 방식을 조정한 바 있으며 해당 훈련은 지난 21일경 이미 공식 종료됐습니다. 훈련이 이미 마무리된 시점에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과거형으로 정리해 다시 게시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향후 북미 관계와 미한 안보 협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4일 트루스 소셜에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당시 찍은 사진 3장도 잇따라 올렸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 때 찍은 사진 1장과 2019년 6월 판문점 해동 때 찍은 사진 2장입니다.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김 위원장과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으로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 미북 대화 재개를 향한 메시지를 거듭 보내는 모습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당시 찍은 사진 3장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 때 찍은 사진 1장과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때 찍은 사진 2장을 올렸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미한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해 실시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을 북침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온 터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김 위원장을 향한 유화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올린 사진은 결렬로 끝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 사진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김 위원장과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당국이 워싱턴에서 3국 협력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 문제와 안보 분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제, 에너지 안보와 북극 협력 등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24일 워싱턴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미한일 3국 조정사무국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데이비드 와일레졸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한일 몽골 담당 부차관보와 유승민 한국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아리요시 다카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심의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세 나라가 미한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지속적인 의지를 환영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진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국 조정사무국을 통해 협력의 동력을 더욱 높이고 북한 문제에 관한 공조와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경제 안보를 포함한 협력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가 미한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3국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지난 7월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가 2주 간격으로 2차례 개최되는 등 3국 협력의 동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한일 외교장관들은 지난달 7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한 데 이어 같은 달 20일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다시 만났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북극 협력과 경제, 에너지 안보, 영내와 국제 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협력 사업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또 세 나라 국민이 협력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